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는 이제 결정 트리로 훅 들어왔죠. 훅 들어왔고 이제 결정 트리를 실제로 사용해서 활용하는 제 것과 관련된 그런 논의도 같이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리스 트리를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반드시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이 평가와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 지표를 이제 동시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훈련 점수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리스 이제 트리에서 스코어 메소드를 이제 활용해서 현재 이제 편의를 좀 도모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 점수를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응용을 잘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X 테스트랑 이제 Y 테스트 이렇게 수행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훈련 점수가 이제 몇 점인가, 시험 점수가 몇 점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요 훈련 점수랑 이제 시험 점수가 소점 한 자리 정도까지 이제 정확도로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훈련 점수랑 이제 시험 점수를 왜 보는가 하면 시험 점수는 왜 봐야 되는지 아시죠? 이제 응용력 평가, 일반화 평가를 위해서 이제 반드시 봐야 되는데 야, 훈련 점수는 이거 봤던 거라며 봤던 건데 100점 못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연습 문제가 점수가 안 좋으면 시험 문제 수능 가서 잘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보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결정 트리는 훈련은 100점 맞았습니다. 이게 이제 뭐랑 비슷하냐면 KNN에서 이웃의 수를 1로 하면 훈련 100점이 보장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정 트리는 그냥 놔두면 KNN 스타일로 무조건 100점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KNN하고 결정 트리가 좀 비슷한 점이 이런 점이에요. 그냥 얘네들은 설정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KNN은 이웃수 1로 하면 훈련 점수 무조건 100점. 결정 트리도 별다른 설정을 안 하면 무조건 100점. 이거 이제 보장합니다. 근데 시험 점수가 100점인 걸 보장하느냐? 이거는 보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냥 다른 방법이었고 반드시 새로운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처럼 살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점수가
별로 좋지 않죠. 이거 우리가 만들었던 if else 수준 아닌가요? 우리가 만들었을 때 한 95 정도였거든요. 딱 우리 만든 if else 수준이네요. 그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이 점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요 X 트레인하고 X 테스트 있는데 아까와 같은 이제 시각화에서 이 요 X 테스트 부분들을 이제 꼬표를 좀 쳐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요 이 결정 경계가 이제 시각화된 요런 이제 그 그래프를 아래쪽으로 좀 내릴까요? 얘를 이렇게 잘라내 가지고 현재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내리겠습니다. 잘라내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그 이동하셔도 돼요. 이제 이동을 이제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결정 트리 경계 시각화도 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추가를 해줄게요. 테스트 데이터 표기. 어제도 이렇게 꼭 펼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제 테스트 데이터인가 이런 점들을 이제 해주려고 하는데 이 그래프를 그리는 시점에서는 테스트 데이터가 아직 없었죠. 그래서 이제 못 해줬었는데 지금은 있죠. 근데 조금 유의하실 게 이거 전체 다 쓰면 안 되고 그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그 첫 번째 열하고 이제 세 번째 열만 이제 골라가지고 이렇게 살펴보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마커를 어제 이제 꼬표로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크기를 좀 살짝 키워주겠습니다. 누가 이제 아닌가. 그리고 이제 컬러는 이제 시크하게 검은색으로. RGB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고 이제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 데이터 이제 표기를 해보고 제가 이제 볼게요. 이런 식이네요.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오케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이제 이 꼬표가 이렇게 쳐졌죠. 그래서 이제 누가 이제 테스트 데이터인가라고 하는 점을 이제 알 수 있는데 이거를 그 볼만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랜덤 스테이트에 의해서 이 성능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랜덤 스테이트를 바꾸면 훈련과 시험 데이터 집합이 바뀝니다. 바뀌는데 만약에 랜덤 스테이트를 다르게 잡아서 괜찮습니다. 다르게 이제 잡으면 어떤 그 랜덤 스테이트에서는 이쪽 경계에서 테스트 데이터들을 싹 몰아갈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러면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쏙 다 뽑아준다는 거예요. 뽑아주면 훈련 데이터는 이제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보시면 지금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거 우리가 이제 중간에 하나 말았잖아요. 하나 말았으니까 이제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훈련 데이터는 요거 해결하면 이게 이제 순수해지죠. 자체는 좀 작은.
만약에 이런 잡티들이 우연하게 이렇게 싹그 랜덤 스테이트를 바꿔갖고 얘가 이제 빠졌어요. 그러면은 훈련은 되게 쉬운 거죠. 이거 저러면 됐구만. 이렇게 했는데 실제 테스트 데이터가 얘네가 나오면은 성능이 확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잠재적인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점을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이 훈련 데이터를 이제 보시면 훈련 데이터에서는 완벽한 성능을 이제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쪽은 원래 잘 되니까 그렇고 이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데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가 요쯤에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쯤에 들어오면 그 현재는 뭘로 예측할까요? 만약에 이런 경기였으면 예측을 파란색인 2번으로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시나요? 요 놈의 잡티 하나 때문에 얘가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랜덤 스테이트에서 그 다른 랜덤 스테이트를 잡아가지고 얘가 그 훈련 데이터에 포함이 안 됐으면 이거 자체를 안 만들었겠죠. 그러면서 얘 하나는 시험 데이터에 대해서 틀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건 초록색의 영역으로 봐야겠죠. 약간 뭐 바둑 둘때뭐 호구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혼자만 이렇게 쏙 이제 나왔는데 이렇게 지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랜덤 스테이트를 이제 다르게 잡는다면 저게 테스트 데이터로 날아가 버리면서 이 영역이 안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진짜 혹시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서 이제 그 랜덤 스테이트를 이제 0 대신에 다른 걸 좀 잡아볼까요? 3? 그럼 이제 제가 랜덤 스테이트를 지금 3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훈련 점수는 100점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시험 점수는 아까보다 더 떨어졌어요. 그죠? 92로 확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저앉은 이유로서는 그 저런 이제 훈련 데이터가 쉬워지고 시험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져서 이제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스테이트 3을 실행해 보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수정 없이 아래쪽에 이제 코드를 그 실행을 해서 테스트 데이터가 이제 뭐가 잡혔나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죠. 이거 보세요. 여기서 그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그죠? 그럼 이제 요 경계를 하나 안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다 파란색으로 먹힌 겁니다. 얘 하나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이제 좋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제 틀릴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는 이제 잠재적 가능성이 있고, 여기 보시면 중간에 초록색들을 어, 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어려운 데이터들이 랜덤 스테이트 3에서는 훈련 데이터에서 이제 많이 섞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훈련 데이터는 뭐 이럴 거 없는데 뭐하러 신경 쓰나요? 잡티 없어요. 약간 이랬는데 실제 테스트 데이터가 여기 들어오니까는 얘를 분류할 수 있는 인프레스문이 이제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틀리게 되죠. 그죠? 이게 이제 결정 트리에서 지금 KNN도 그렇고 결정 트리도 그렇고 얘네들이 훈련 데이터 포인트에 이제 상당히 민감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 이제 저런 랜덤 스테이트가 달라지면서 성능이 달라지는 이제 주요한 근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능의 문제를 그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이제 얘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110페이지 아래쪽 문단 결정 트리 복잡도를 이제 제어하기 라고 하는 점을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해당 문단을 읽어보시면 일반적으로 트리 만들기를 리프 노드가 순수 노드가 될 때까지 진행하면 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무슨 뜻인가를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결정 트리. 다음은 0과 1 두 가지 유형의 출력을 갖는 2차원 데이터셋의 분포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표본의 분포는 선형 모델로는 완전하게 유형을 분리하기 어려운 비선형적 분포입니다. XOR 분포와 유사합니다. 결정 트리는 각 특성들을 여러 단계에 걸쳐 분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마치 if-else 구문을 작성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결정 트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특성의 특정한 지점에서 분리를 수행했을 때 가능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점을 찾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정 트리는 한 번에 하나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먼저 x1이 0.5에서 분기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왼쪽과 오른쪽 영역에 0과 1이 아직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분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분기에서 왼쪽과 오른쪽 모두에서 x2가 0.5인 지점에서 분리를 수행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각 분기의 왼쪽과 오른쪽들은 각각 0과 1만 남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 도달하면 목표를 달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분기를 수행한 결과 형성된 것이 해당 문제에 대한 결정 트리입니다. 결정 트리는 최소한 한 번의 분기는 무조건 수행하며 해당 분기가 트리 루트, 즉 출발 노드가 됩니다. 이후 필요한 만큼 또는 제한에 이르기까지 분기를 수행합니다. 분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결정 트리는 깊이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의 경우 결과적으로 깊이가 3인 결정 트리가 형성된 예시입니다. 트리 형성이 완료된 다음 마지막 노드는 말 그대로 이파리 노드입니다. 이파리 노드는 또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분류해서 해당 영역에 단일한 유형만 남게 된 경우 순수 노드가 됩니다. 결정 트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이파리 노드가 순수해질 때까지 언제까지나 분기를 진행합니다. 필요에 따라 결정 트리 표현력을 제한하는 경우 이파리 노드가 순수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파리 노드가 반드시 순수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결정 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성한 if-else문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형성된 결정 트리는 입력을 처리해 출력을 발생하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선형 모델에서의 매개 변수의 역할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선형 모델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일련의 수치로 구성된 매개 변수이고 결정 트리는 지금처럼 형성된 트리가 입력에 대한 출력을 발생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면 여기선 용어를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요 각각의 이제 네모 상자를 노드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루트 노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분기들을 막 수행해 나가서 더 이상의 그 if-else문을 사용하지 않는 요런 노드를 이파리 노드라고 부르겠습니다. 교재에서는 리프 노드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이파리를 뜻하는 영어의 음차를 그냥 사용한 것입니다. 근데 요 이파리 노드는 그 보통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순수합니다. 이 무조건 순수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훈련 점수가 100점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훈련 점수 100점을 맞고자 순수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 그냥 요런 잡티를 조금 포기하면은 오히려 응용력이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KNN과 마찬가지로 다음 질문이 이겁니다. 오케이, 이 전체적인 틀은 알겠는데 근데 이거를 하필이면 여기서 쪼개겠다는 그런 결정을 어떻게 한 거야? 그게 이제 우리의 그 다음 논의가 이제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수학적인 배경이 필요합니다. 결정 트리가 분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점에서 분기하는 것이 다른 경우보다 더 나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결정 트리는 특정 분기로 인해 얼만큼 정보를 획득하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정보 획득의 양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상태에서 정보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분류의 경우 정보 엔트로피와 진위 불순도 두 가지 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정보의 총량을 계산한다면 정보 획득의 계산은 분기 이전의 상태, 즉 부모 노드에서의 정보량에서 분기 수행 이후의 각 영역의 정보량, 즉 왼쪽과 오른쪽 노드의 정보량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분기 결과 발생한 왼쪽과 오른쪽의 정보량 합계가 낮아질수록 많은 정보를 획득한다고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시로 지금의 경우 분기 이전 0과 1이 각각 하나씩 있는 상태에서 정보 엔트로피로 계산한 정보량은 1입니다. 분기로 0과 1을 분리해 왼쪽은 0만 남고 오른쪽에는 1이 남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의 정보량은 각각 0입니다. 그럼 정보 획득은 1입니다. 정보 획득의 최대값은 1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최대한의 정보를 획득했기 때문에 이러한 분기는 최적의 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면 여기서 그 정보 획득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량 자체를 정의하고 어떻게 이제 측정하는가와 관련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 점을 이제 다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보 엔트로피는 정보량을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엔트로피라는 명칭은 연력학에서 빌려왔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연력학 엔트로피와 구분하기 위해 이것을 발명한 수학자의 이름으로 셰넌 엔트로피라고도 합니다. 연력학의 엔트로피와 유사하게 분류의 경우 여러 유형이 섞인 정도가 무작위에 가까울수록 정보 엔트로피가 높습니다. 즉 섞여 있을수록 정보량이 높고 분리가 잘 수행될수록 정보량이 낮아집니다. 요거는 계속 그냥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미없죠.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임의의 경우를 가정을 하고요. 이 정보 엔트로피 공식을 구현하고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즉 이제 우리의 다음 논의는 무엇이냐? 여전히 이제 동작 원리인데 그 동작 원리의 이제 두 번째로서는 이제 정보 획득량입니다. Information Gain, 줄여서 이제 IG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기 위해서 그 임의의 불순한 상태를 하나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데이터 분포를 랜덤하게 한번 이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의의 확률로 다음같이 이제 0 또는 1의 두 가지 값이 다음같이 이제 랜덤하게 획득돼서 이제 분포된 그런 상황을 이제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정보 엔트로피를 한번 계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정보 엔트로피가 이제 불순도랑 거의 비슷한 지표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보시다시피 0과 1이 지금 막 섞여 있으니까 불순하잖아요. 그죠? 불순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이게 1차원적으로 한번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1, 1, 1, 0, 1, 0, 1, 0 이렇게 이제 된다면 결정 트리를 1차원적으로 적용하면 여기서 쪼개고 여기서 쪼개고 여기서 쪼개고 여기서 쪼개고 여기서 쪼개고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1차원적으로도 이게 결정 트리가 적용이 되어야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데이터 분포에 대한 그 정보량을 이제 보시면 이거는 이제 셰넌 엔트로피라고 하는 이제 공식이 있고 요거는 이제 정보 이론에서 왔는데 요 정보 이론은 그 일단은 요 공식이 정보 이론에서 왔다는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냥 일단은 먼저 구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거의 의미를 이제 구하고 나서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 그 셰넌 엔트로피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요 확률이 필요해요. 네. 그 확률을 이제 계산하는 방식은 그냥 도수를 측정하면 되죠. 무슨 말이냐면 전체 이제 개수에서 요 1일 확률이 이제 얼마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체 개수에서 1의 개수를 세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 현재 분포에서 확률이 이제 계산이 되는 거고, 나머지 0의 분포는 전체 개수에서 전체에서 1의 확률을 이제 빼면 되겠죠. 이건 이제 베르노이 분포니까 그래서 이제 어 그 자명하게도 이렇게 이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확률을 먼저 이 데이터 분포의 각 값에 대한 이제 확률을 계산해 보는데, 그냥 1을 기준으로 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 분포에서 합계를 구하면 1이 몇 개인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그거에 데이터 분포의 이제 개수로 나누면 100개겠죠. 그럼 이제 1의 확률이 55%다. 라고 하는 이제 사실을 이제 알 수 있고요. 그죠? 예, P1이라고 이제 볼게요. 그럼 이제 P0는 간단하죠. 그죠? 1 빼기 이제 P1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현재의 그 확률 분포를 우리가 이제 X0의 확률 P0, X1의 확률 P1, 그리고 뭐 너무 상세할 필요는 없으니까 소수점 두 자리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동전 던지기 해갖고 앞면하고 뒷면을 그 동전을 100번 던지면 대강 이런 비스무리한 확률이 이제 나오겠죠. 그죠? 50%에 가까운 그런 확률이 이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그 데이터 분포가 얼마나 이제 무질서도가 높은지, 즉 불순도가 높은지를 이제 측정하는 것이 결정 트리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정보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같이 이제 정의를 해볼 텐데요. 이 공식의 그 정보 엔트로피 산출이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확률 값들을 이제 넘깁니다. 넘기고 여기에 대해서 p 곱하기 넘파이 로그 p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 그리고 요거 이제 합계를 이제 구해가지고 마이너스를 네거티브를 이제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정보 엔트로피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보 엔트로피 이제 산출을 이제 수행을 하는데, 어, 이 정보 엔트로피를 처음에 제시했을 때 그 저자가 이걸 이제 제시한 사람이 정보 엔트로피를 H라는 표기를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이유로 인해서 이제 H로 한번 이제 표현해 보고요. 정보 엔트로피 이제 산출을 재보겠습니다. 이때 그 확률 값을 넘겨야 되는데, 이 확률 값은 이제 연산의 대상이 돼야 되니까는 넘파이의 이제 배열로 만들어서 P0랑 이제 P1을 이렇게 이제 넘기고 이제 계산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보 엔트로피가 그 단일한 스칼라 값으로 이제 발생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정보 엔트로피를 이제 산출할 때 무질서도가 이제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그 어느 한쪽의 확률이 0이고 어느 한쪽의 확률이 정확하게 이제 1.0인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로그에 그 0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제 빠지는 문제가 이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작은 값, 뭐 10의 마이너스 7승 이런 걸 이제 좀 곱해줘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요 상태는 이제 무엇이냐면 순수한 상태 하면 무질서도가 엔트로피가 0이 되는 상태가 순수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거죠. 그 어느 한쪽의 확률이 그 둘 중에서 어느 한쪽의 확률이 완벽하게 1.0이 되면 0일 확률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무조건 빵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순수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정보 엔트로피의 공식을 구현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실제 공식에서는 없는 부분을 약간 보강을 해줘야 되는데요. 요거 이제 뭐 라플라스 스무딩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게 완벽하게 0이 되어버리는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로그 0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로그 0이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 값으로 와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의가 안 된 값이죠. 그래서 연산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되는데 그래서 완벽한 논리적인 0이 돼버리면 로그가 사실상 정의가 안 된 거라서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7승은 뭐 거의 나노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0인데 산술적으로는 이제 진짜 논리적인 0이 안 돼 버리도록 하는 이제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로그에서 만약에 이런 그 아주 이제 작은 값 이렇게 이제 해주면 이렇게 이제 되면은 이제 이 로그 값이 그 거의 이제 0에 가까운 이제 값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산적인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완벽한 상태죠. 그래서 이제 순수해진 상태가 되면 어느 한쪽의 확률이 1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 결정 트리가 내부적으로 현재 상태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근데 KN에는 이런 판단이 안 들어가요. KN에는 그냥 데이터를 통째로 외워요. 통째로 외운 다음에 뭐 이제 새로운 게 들어오면은 그때 막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결정 트리는 모형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현재 모형이 바람직한가, 더 바람직한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지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표로서 이제 아까 보시면 이제 진위를 사용했는데 진위는 이제 정보 엔트로피를 약간 이제 계량한 겁니다. 살짝 이제 공식을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거의 비슷하고요. 정보 엔트로피가 이제 진위의 오리지널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내용들은 교재 없어요. 교재 없고 그래서 이제 따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런 개념들이 이제 이 슬라이드에 잘 반영이 되어 있다는 점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요 정보 엔트로피의 공식을 이제 구현을 하신 거죠. 구현 이제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이 정보 엔트로피가 만약에 그 완벽하게 순수해졌다. 이렇게 이제 되면은 그 정보 엔트로피의 값이 이제 0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점도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무작위성이 높아질수록 정보 엔트로피가 이제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로 이제 살펴봤고 지금 이제 여기서는 그 P1과 이제 P0이 살짝 이제 다른데 요 중간에 이제 둘이가 이제 완벽하게 이제 동일한 경우로 한 번 더 이제 보겠습니다. 이건 왜 값이 똑같지? 여기서 이제 제가 그 보여드리려고 한 거는 요게 이제 그 거의 비슷하지만 얘는 이제 0.4하고 0.55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0.5, 0.0로 그 확률이 정확하게 이제 반반인 경우에는 이 정보 엔트로피의 값이 어, 1.0이 이제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수치가 달라졌는데 정보 엔트로피가 이제 달라지지 않았고 어딘가 이제 문제가 있나 좀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동으로 한번 해볼까요? 0.5, 0.5의 이제 확률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넘파 이제 로그 값으로 p를 이제 변환하면 둘 다 이제 이렇게 이제 되고 그죠? 여기에 대해서 그 p를 이제 곱해주면 이렇게 되고 거기에서 이거를 이제 합계를 내고 마이너스를 해주면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게 섬세하게 차이가 없어서 그런가? 반올림에서 이제 비슷한 값인데요. 그죠? 하여튼 요거는 이제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나중에 그 좀 더 그 정교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 정보 엔트로피에서는 이게 참 로그 2가 아니어서 그렇구나. 요게 이제 그 요 로그가 밑이 그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자연 로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재 이제 좀 달랐고 그래서 이제 로그를 밑을 이제 2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치? 이게 그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개념을 그 그대로 이제 하려면 밑을 로그 2로 잡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그 0.5, 0.5인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최대 엔트로피가 됩니다. 왜 그런가는 우리가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보 엔트로피가 지금 보시면 0.45랑 0.55니까 거의 이 그 0.5, 0.5에 근접하죠. 그죠? 근데 이게 어느 쪽으로 확률이 쏠리면 쏠릴수록 이 엔트로피가 이제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요 우리가 이제 순수 엔트로피에 도달하는 느낌으로 좀 가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1로 좀 계속 분류가 된 상황이면
0.3하고 0.7 정도로 좀 더 이제 그 엔트로피를 이제 낮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낮아지는 엔트로피인 경우를 이제 보시면 이게 점차적으로 그 순도가 높아지면서 엔트로피가 낮아지는 이런 이제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0.3, 0.7의 그런 이제 분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엔트로피를 이제 낮췄으니까 이게 더 분류가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결정 트리에서도 보시면 이 엔트로피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계속 쪼개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아까 결정 트리의 그림에서 한번 그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 결정 트리에서 그 정확하게 지금 정보 엔트로피의 공식과는 살짝 다른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지니 지표가 0.66이었잖아요. 근데 요게 그 쪼개기에 성공하면 그 지니가 빵으로 떨어지죠. 방금 전에 이제 요 지니를 엔트로피라고 생각하신다면 엔트로피가 0으로 떨어지면 1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이쪽을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0.66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지금 50, 50이니까 이 경우에는 확률이 0.5, 0.5인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다시 또 이제 엔트로피가 오르는데 원래 정보 엔트로피였다면 요 값이 이제 더 높았어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진위 값은 이제 조금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0.5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을 이제 통해서 그 내부적인 어떤 그 정보의 이제 지표를 이제 삼는 것이 결정 트리 이제 방식입니다. 근데 이런 논의를 이제 왜 하느냐라고 하면 이제 어떤 두 개의 상황을 고려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분기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지점을 고려하는 경우 두 가지 상황의 정보 획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A의 경우 x1의 A 값을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그 결과 왼쪽과 오른쪽의 표본들이 다음과 같이 분포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왼쪽은 1 하나이고 나머지 3개는 0, 오른쪽은 0 하나, 나머지는 1입니다. 원래 상태에 비해 0 또는 1 어느 한쪽의 유형으로 쏠림이 강해졌습니다. 따라서 원래 0과 1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상태에 비해 정보량이 낮아졌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B의 경우 x2의 B 값을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그 결과 오른쪽 노드에는 0만 남게 되고 나머지가 왼쪽 노드로 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오른쪽 노드의 정보량은 0이고 왼쪽의 경우는 0보다 높지만 그 이전의 분기에 비해서는 정보량이 낮아집니다. A와 B 어느 쪽도 아직 완벽하게 0과 1을 분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분리가 아니지만 어떤 방식이 다른 방식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평가하는 방식이 바로 정보 획득 양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그 같은 분포인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쪼갤까를 이제 결정을 할 때 구체적인 이제 지표를 이제 따진다는 건데 첫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x1을 임의의 이제 a라는 값에서 이제 쪼갰을 때 왼쪽은 0001이고 오른쪽은 0111이에요. 그죠? 이렇게 이제 쪼개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 두 번째 사례에서는 이제 같은 분포인데 여기서 이제 쪼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B보다 이제 작은 경우니까는 작은 경우가 이쪽으로 이제 예고 작거나 같은 경우가 예고 아니요 하면은 요 위쪽에 0들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그 0 두 개랑 1이 네 개가 분포가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0, 0, 1, 1, 1, 1 이렇게 이제 분포가 된 거죠. 그죠? 근데 요 A의 경우에는 X1에서 이제 쪼개서 그 살펴보면 0이 이쪽에 이제 세 개가 분포되어 있고 하나가 이제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같은 분포인데 이제 이렇게 쪼갠 거죠. 여기 이제 쪼갠 거고 이쪽에서는 이제 0하고
1, 1, 1 이렇게 쪼갠 거죠. 그러면 이제 A 스타일이 좋으냐, B 스타일이 좋으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언뜻 봐서는 좀 비교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정보 엔트로피가 됐든 뭐 Gini가 됐던 그 구체적인 이제 수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정보 획득을 계산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A 분기의 경우 원래 상태의 분포에서 정보 엔트로피로 구한 정보량은 1입니다. 분기 수행 후 표본들의 분포에 따라 정보량을 계산하면 왼쪽과 오른쪽 모두 약 0.81입니다. 두 가지 분포 양상이 다르지만 각 유형이 3개와 1개로 동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보량 값은 동일합니다. 만약 어느 한쪽의 유형만으로 완벽한 분리가 수행됐다면 정보량은 0이 되고 이것이 분기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 경우 정보량 획득은 분기 이전의 정보량과 왼쪽과 오른쪽의 정보량 차이를 구해 계산합니다. 이때 왼쪽 오른쪽 정보량이 이전 부모 노드에서는 표본 개수 대비 얼만큼의 표본이 있는지를 반영해 줍니다. 이렇게 하여 표본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많을수록 정보량이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량 자체의 절대값이 커도 표본의 개수가 작으면 그것을 크게 반영하는 것은 의미적으로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경우는 왼쪽과 오른쪽 모두 4개씩 표본이 골고루 나눠졌기 때문에 각 정보량 모두 0.5가 곱해집니다. 그 결과 정보량 획득은 0.19가 됩니다. 정보 획득의 최대값은 1.0이고 1.0에 가까울수록 품질이 좋은 분기입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보시면 이게 0하고 1의 개수가 이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든지 동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최대 엔트로피 1.0이 됩니다. 그죠? 이 항상 최대 엔트로피로 시작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그냥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 엔트로피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A 스타일로 쪼개면 0이 3개고 1이 이제 1개니까 이쪽 분기에서는 확률이 4분의 3하고 4분의 1로 그죠? 75%대 25% 이제 확률인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4분의 3과 4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엔트로피들은 어떻게 구해도 동일하겠죠. 이제 뭐 개수만 이제 그 서로 다른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요 지점에서 방금 전에 구현하신 엔트로피의 공식을 한번 그 적용을 해줘 보겠습니다. 여기 표기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기를 소개해 드리면 요 DP 요 DP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집합을 이제 제가 여기선 D라고 이제 표기를 했고요. P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모, parent. 사실 이제 우리말로 부모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부모는 이제 아빠, 엄마를 이제 의미하는 건데 그 부라고 할 수도 있고 뭐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뭐 parent 이렇게 할게요. 영어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여튼 그 조상님인 거죠. 조상님. 그 이제 조상님의 그 데이터셋의 분포를 DP라고 표기를 했고 그 DP가 요렇다라고 이제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DP에 대한 그 정보량을 인포메이션의 약자로 I로 표기를 이제 했습니다. 요 인포메이션을 이제 정보량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세부적인 논이죠. 그래서 이제 정보 엔트로피나 아니면 이제 뭐 진이나 이런 걸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그 여기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부모의 이제 그 정보량 자체는 이제 IP라고 이제 볼게요. IP. 이 부모의 이제 정보량 자체는 그 아까 이제 정보 엔트로피 산출에서 P가 완벽하게 이제 동일한 확률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해보지 않아도 요 IP는 그냥 이제 거의 1.0입니다. 그죠? 이제 IDP
완벽하게 이제 1.0은 아니지만 뭐 한 소수점 두 자리 정도까지 보면 사실상 1.0이고, 요때는 이제 요게 각 노드의 이제 정보량이죠. 부모 노드 정보량, 분기 출발점이죠. 그런데 이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든지 자식 노드가 3대 1의 비율로 이제 나눠진 이제 경우죠. 그래서 이제 I 레프트와 라이트가 사실상 이제 동일한데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이제 이 정보 엔트로피 이제 산출하는데 한쪽 I 레프트는 이제 4분의 3, 4분의 1의 비율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I right는 정보 엔트로피 이제 산출해서, 요건 이제 반대지만 사실 이제 지표는 똑같죠. 4분의 1, 4분의 3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프린트문을 좀 이렇게 밑으로 이제 내리고, 이게 쪼개진 결과, 얼마가 됐든 사실 똑같은 값은 나오겠죠. 지금으로서는 이제 0.81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지표가 이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정보량을 이제 산출하는 것은 이제 이것과 전체 이제 개수를 취합해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없이 지나가 보니까 송구합니다. 2분 지났네요. 우리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